남편이 내게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숨기는 거 아니지? 그 한마디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나는 차가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굳게 담은 내 입술 뒤로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바로 내가 남편 몰래 거액의 빚보증을 섰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친정 동생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언니, 나 살려줘. 벼랑 끝에 몰린 목소리로 울며 매달리는 동생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남편에게 말하면 분명 반대할 것이 뻔했다. 사업에 투자한 돈을 잃고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며 나만이라도 그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다. 법률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눌러 적으면서도 나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임을 직감했다. 그 후 몇 달간은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보증인 맞으시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휴대폰 액정에 뜬 낯선 번호, 그리고 귓가에 꽂히는 거친 목소리. 그 단단한 목소리가 내 귀를 때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낯선 사람들의 으름장과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는 내 일상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왔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악몽은 언제 끝날까? 남편은 나를 믿고 있다. 은퇴 후에 소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꿈꾸며 매일매일 내게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남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모든 믿음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밥상을 차렸다. 그러나 숟가락을 들고 있는 내 손은 차마 떨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려주려는 듯.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렸다. 밤이 찾아오면 전화벨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노리는 사냥꾼의 총성처럼 들렸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수화기를 들면 빛 독촉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보증인이 책임져야지. 갚을 돈은 준비됐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는 내 목을 조르듯 타들어가게 만들었다. 손안의 핸드폰은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다. 손에서 놓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다시 쥐면 식은땀이 흘렀다. 두려움에 떨며 부엌 찬장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다시 한번 확인한 금액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눈앞에서 춤을 추는 억 단위 숫자는 마치 내 인생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왜 그때 도장을 찍었을까? 수없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은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하며 매일 행복한 꿈을 꾸는데 나는 그 꿈마저 빼앗길지도 모르는 처지였다. 믿었던 동생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결국 나 혼자 이 거대한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가 우리 올해는 여행도 가자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었을 때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뜨거운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삼키느라 애를 먹었다. 나 때문에 그의 행복한 꿈, 우리가 함께 꿈꾸던 여행은 영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나는 매일 밤 숨죽여 울고 있었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차가운 기계음처럼 들리는 목소리는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를 전했다. 그제야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았다. 단순한 독촉 전화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만약 압류가 들어오면 평생의 꿈을 담아 마련한 우리 아파트도 자식들을 위해 모은 적금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다. 굳게 마음먹고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그는 퇴직금 일부로 손주 학자금을 마련하겠다는 행복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다. 우리 손주, 이제 좋은 대학 보내야지.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을 보며 차마 내 입으로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행복을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은행을 찾아가 직접 상담을 받았다. 창구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보증인의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귀가 먹먹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물건을 사고 있었지만 그 평온한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세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나는 홀로 폐허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집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지며 사과와 감자가 여기저기로 굴러갔다. 바로 그때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놀란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내 눈빛 속에는 이미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공포가 가득했다. 남편의 눈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선은 나에게 꽂히는 무수한 비수와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집, 이 문 앞에서 나의 비밀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숨쉬고 있었다. 며칠 뒤 지옥은 문을 두드렸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시커먼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무겁게 명함을 내밀었다. 채권자 대리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압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나를 내리쳤다. 나는 황급히 그 남자를 현관 앞에서 막아세웠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발 남편은 몰라야 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내 눈빛을 보며 그는 비웃듯 말했다. 남편 몰래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곧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그 말은 마치 낙인처럼 귓가에 깊이 박혔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물었다. 누구야?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 보험 권유하러 온 사람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맑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가슴 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눌려 있는 듯 숨이 가빠왔다. 내가 뱉은 거짓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이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의 믿음과 우리의 행복,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나는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곧 다 드러납니다. 파멸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밤은 깊어졌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의 스탠드 불빛 아래 나는 서류를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다. 어떻게든 이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내려 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다. 은퇴 후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평생을 모은 적금. 이 돈들은 우리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 계획된 소중한 자산이었다. 이 돈을 빚 갚는 데 쓴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서류 위로 떨어졌다. 손주들에게 용돈 하나 제대로 줄 수 없는 비참한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채권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시간 없습니다. 담보 없으면 집이라도 내놓으셔야죠. 그 말에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내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다. 당신 아직도 안 자고 뭐해?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가계부 정리 좀 하려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과 내가 감추려는 서류를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그가 보낸 시선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점점 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며 내가 만든 거짓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다. 나는 결국 친정 동생을 찾아 나섰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다. 그를 만난 곳은 낯선 동네의 허름한 고시원 앞이었다. 초라한 옷차림에 눈빛마저 흐릿해진 동생을 보며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누나,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다. 어쩔 수 없다니. 너 때문에 내 집안이 무너지고 있어. 남편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는데 나는 매일 밤 잠 못 자고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중에 어떻게든 갚을게.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공허한 약속이었고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뒤였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넌 내 인생을 갚을 수 있어? 남편 몰래 내가 한 선택 때문에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리 삶의 전부가 너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는 떨리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 싸움을 혼자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을. 쏟아지는 빗물처럼 내리는 눈물 속에서 나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나를 지배했다. 벼랑 끝에 선 나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를 믿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며칠 뒤 지옥은 더 이상 전화기 너머에만 머물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빚 갚으세요. 안 그럼 집에까지 들이닥칠 겁니다. 쇠붙이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나는 현관문에 기대선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혹시 남편이 들을까 두려워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현관문 너머의 위협은 이제 내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남편은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한 듯했다. 낯선 남자들이 현관 앞에서 사라지자 그가 나를 불렀다. 요즘 왜 자꾸 낯선 전화가 와? 당신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이 숨어 있었다.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친정 문제야. 하지만 내 눈빛은 나를 배신했다. 남편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마다 나는 들통날까 두려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더는 숨길 곳이 없었다. 마치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시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 이 지옥 같은 현실이 곧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절망감이 서서히 나를 잠식해 들어갔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숨기다 파멸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 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삶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오후 2시 남편과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몸이 굳어버렸고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터폰 화면에 얼굴을 들이민 채 소리를 지르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빚 갚으세요. 안 그럼 집에까지 들이닥칠 겁니다. 그 거친 목소리는 마치 심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얼굴이 새파래진 채 뒤돌아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대체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미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친정 동생이 도와달라고 해서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내 고백에 남편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머리를 감쌌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은 몰랐어.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 우리 노후가 다 날아갔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는 듯 아파왔다. 남편의 눈에 담긴 실망과 배신감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붙잡았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살려고 그랬어.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내 손을 뿌리쳤다. 당신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그의 차가운 눈빛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의 표정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남편은 침대에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수천 개의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러왔다. 나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하염없이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의 슬픔을 대신하는 듯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후회뿐이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날 도장을 찍었을까? 내 손가락 끝이 아직도 떨렸다. 그 순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만약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가족도, 집도, 내 인생도.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그가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낯선 사람들로 남게 되는 비극. 눈을 감자 악몽 같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소중히 갖고 온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남편이 차갑게 나를 떠나며 나는 홀로 텅 빈 방에 남겨진 모습이었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속으로 절규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숨이 막히는 절망 속에서 나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끝장이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 남편의 차가운 등 뒤에서 나는 이 무너진 관계와 가정을 다시 세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담당 직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증 채무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면 담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담보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결국 우리 가족의 전부나 다름없는 집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눈앞이 아찔해져 의자에 몸을 기댔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내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 보세요. 일정 소득이 있다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펜을 쥐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적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그 순간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였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다.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까?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린 건 아닌가? 나는 은행 문을 나서며 눈물이 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밖은 환한 대낮이었지만 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남편에게 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이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걷고 또 걸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회복일까?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까?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나는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목이 메어왔지만 나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은행에 다녀왔어. 방법을 찾고 있어.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제 와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서 받아온 메모를 내밀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이 있대. 거기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대. 우리가 함께 신청하면 희망이 있대. 남편은 그 메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을 수 없었다. 이윽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망쳐놨는데 이제 와서 희망이 있단 말이야? 그 말에 심장이 찌르르 아파왔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 거야. 우리 집을 지켜야 하잖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주머니에 그 메모를 넣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그 틈새로 들어온 것 같았다. 나의 마지막 용기와 그의 작은 망설임이 만난 순간이었다. 나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담당자는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채무자가 상환 불가능할 경우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은 일정 부분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옆에서 숨을 죽이며 들었다. 담당자가 말하는 상환, 기간, 의무 같은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내 어리석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게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상담이 끝난 뒤 남편은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먼 곳을 응시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앞으로 허투루 살면 안 된다. 우리 남은 인생, 더는 실수하면 끝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실망과 아픔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향한 차가운 분노는 아니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과 내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파탄 직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금 행복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비로소 같은 배에 올라탄 선원들이 된 것이다. 앞으로 닥칠 고난은 분명 힘들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어둠의 터널을 함께 건너기로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얼어붙은 듯 차갑던 남편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와 내 손을 감쌌다. 그 따뜻하고 투박한 온기에 순간 울음이 터질 뻔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남편은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픔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증오나 분노는 아니었다. 당신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당신이니까 같이 버텨보려고 해. 그 한마디는 나를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리는 밧줄과 같았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이 그의 한마디에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나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다시는 가족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시는 거짓으로 버티지 않겠다. 오직 진실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내 손을 잡은 그의 온기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먹구름 가득했던 하늘 위로 흐릿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졌다. 나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상처 입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긴 어둠의 터널을 함께 헤쳐나가는 새로운 여정. 그 길의 끝에는 다시 찬란한 햇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시장에 가면 장바구니에 채소 몇 개만 담고 돌아서야 했다. 값싼 콩나물과 두부가 우리 식탁의 주 메뉴가 되었다. 나는 매일 식탁 앞에 앉아 한숨을 삼켰다.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 온 소박하고 행복한 삶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은 전기세를 아끼겠다며 방마다 불을 껐다. 캄캄한 거실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희미하게 바라볼 때면 나는 다시금 내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느꼈다. 그가 내게 던지는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우리가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있었다. 남편이 매번 장부를 함께 적어가며 말했다. 우리 버틸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벼랑 끝에서 건져 올리는 밧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다시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가득했던 우리 집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다시 행복을 찾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작은 불씨가 언젠가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우리를 비춰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손주가 해맑게 웃으며 집에 놀러 왔다. 할머니, 용돈 줘.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망울은 순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나는 차마 지갑을 열 수 없었다. 텅 빈 지갑을 숨긴 채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중에 줄게. 손주가 돌아간 뒤 나는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 어리석은 선택이 사랑하는 손주에게까지 아픔을 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다시 줄 수 있을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가 되어 나를 감쌌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 고통을 견뎌내자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시련이 끝나면 우리가 더 단단해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빚이라는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되찾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탓하는 대신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팍팍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몇 달이 지났다.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상환금을 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었다. 남편은 말없이 일거리를 더 찾아 나섰고 나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서 계산대를 지키다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벌어 빚을 갚는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저녁 밥상 앞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이런 말을 했다. 여보,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우리가 함께 이 시련을 견뎌내고 있다는 증거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기댈 수 있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며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빚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었다. 어느 저녁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고 있다는 걸 느껴.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나 때문이라고? 믿기지 않는 듯한 내 질문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무너졌다면 나도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나도 힘이 나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아픔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하며 눈물이 차올랐다. 내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어떤 일도 숨기지 않을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함께 나눌게.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싸는 순간 처음 빚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의 후회와 죄책감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빚이라는 거대한 산을 함께 넘으며 다시 부부로서의 자리를 찾고 있었다. 서로를 탓하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미워하는 대신 서로를 안아주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비록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큰 고비를 넘겼다.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상환금은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집도 지켜냈다. 그동안 겪은 고통이 얼굴에 주름살처럼 새겨졌지만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새로운 빛이 피어났다. 나는 다시 손주를 불러 용돈을 쥐어줄 수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나는 덩달아 웃었다. 그 작은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 같았다. 그동안의 고통과 인내가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겨냈구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과 기쁨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창밖의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함께 버틸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우리는 더 단단하고 깊어진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다. 첫째, 가족에게는 어떤 일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나의 어리석은 침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돈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재앙이 된다는 것. 작은 불씨였던 빚은 나의 외면 속에서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뻔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셋째,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세 가지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나는 오늘도 장부를 적는다. 남편은 옆에서 안경을 고쳤으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우리 삶의 심장 박동처럼 평화롭게 들린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남편을 바라본다. 이제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닌 둘이서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남편 몰래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 대가로 집안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밤마다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에 숨죽이며 울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빚은 남아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아껴 상환금을 내고 가끔은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숨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 내가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숨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작은 거짓말은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진실은 아플지라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순간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은 존재합니다. 그 끈을 놓지 않고 발버둥 칠 때 비로소 삶은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셋째, 함께 싸우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웃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은 인생에 세운 가장 단단한 약속입니다.